사훈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건 뭐예요? 제가 사실 이제 해병대 출신이어가지고. 몇 기세요? 필승 1161기입니다. 해병대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육군 나왔어요. 아, 예.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말이 되냐, 너 통장 까봐라. 저는 원래 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월 동안 15억, 개인 사업자는 5억 정도 나왔네요. 순이익은 6천, 5개로 1억을 올해 초에 찍었거든요. 포르쉐가 또 있네요. 또 있네요, 또. 창고에 포르쉐가 들어가 있어. 이게 보기 쉬워 보이죠? 이거 안 쉬워요, 이거. 기계 사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반대로 하거든요. 이미 잘 파는 사람도 너무 많고, 솔직히 돈 진짜 벌고 싶은 사람이 해야 돼. 큰 돈 벌고 싶은 사람. 돈을 쫓지 마라. 그 말도 맞지만 속된 말로 돈에 미쳐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어요, 그때. 제 빚이 4억이었는데 이게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한 거 여기서 성공하자, 끝장 보자. 그 마인드로 다시 마지막 진짜 도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금 일어나셨어요? 예. 진짜 리얼하게 방금 일어나셨네. 10분 전에 일어났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아니야. 다녀오겠습니다. 네. 됩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제 씻으셨으니까 잠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화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33살 1억맵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쿠팡 로켓크로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메인 이제 본업이고요. 최근에 유튜브도 개설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뭐야? 대표님 진짜 포르쉐예요? 대표님, 아까 쿠팡에서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쿠팡 창고를 이용해서 쿠팡에다가 물건을 넣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쿠팡 창고에서 이제 제 물건이 판매가 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름이 이제 로켓크로스라고 해요. 그 사업을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켓크로스라는 게 일반적인 쿠팡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니, 일반적인 쿠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쿠팡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형태가 총 3개거든요. 네. 보통 이제 윙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직접 택배를 싸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로켓 배송, 쿠팡한테 물건을 납품해서 쿠팡이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저처럼 개인 셀러들이 창고만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로켓크로스예요. 대표님, 그럼 이 일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이커머스 한 지는 이제 4년 좀 넘어서 5년 정도 됐고, 쿠팡을 한 지는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1인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은 1인입니다. 1인. 대표님, 차가 포르쉐인데 이렇게 좋은 차 타실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전혀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살 당시에 제가 원래 사면 좀 안 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있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산 이유는, 저는 약간 저한테 뭔가 사슬을 건다? 이 차를 삼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고 꼭 이거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 상황을 책임을 졌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아까 하차감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샀을 때는 하차감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이게 사실 돈 잘 버는 분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 차는 이제 제 기준에는 하차감이 없어서 포르쉐가 하차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차감이 좀 있는 차를 하나를 최근에 샀어요. 어떤 거 사셨어요? 맥라렌을 구입을 했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또 하필 정비소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는 하차감이 있더라고요. 진짜 다 쳐다봐요. 지나가는 고양이도 쳐다보더라고요. 어우. 밥 줘야 돼서. 대표님, 여기가 대표님 사무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우. 창고예요, 사실은. 네. 1층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 강의실. 뒤로 이렇게 천막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창고. 또 이제 여기는 저만 쓰는 창고예요, 저 혼자. 와.
천막이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쓰는 창고? 거의 다 창고네요. 그쵸? 물량이 그만큼 많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뭐 아직 지금 뭐 꽉 차진 않았어요. 사실 뭐 듬성듬성 있어서 네. 좀 비어는 있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쓰고 있고. 포르쉐가 또 있네요. 또 있네요 또. 창고에 재현이- 포르쉐가 들어가 있어. 재현- 대표님 근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은 물량들 나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다 빠지는데? 아, 사실 여기 있는 재고는 안 빠져서 있는 게 아니라 서브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예비 재고? 예,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기 아까 동생들 창고에도 물건이 없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주문을 하면 한 달치 판매량 정도를 시켜서 바로 쿠팡 창고로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물건이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기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재고고 그게 돈이니까 사실은 그 주기를 잘 맞춰서 여기 오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생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재고가 빵꾸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으면 잠깐 이렇게 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쿠팡 창고가 보관료가 뭐 한 달 내지 2달이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관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집에서 혼자 막 컴퓨터 한 대만 두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쿠팡 창고를 이용하는 거니까 내 창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대표님의 매출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원래 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훈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건 뭐예요? 저 멘트가 뭔지 아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사실 이제 해병대 출신이어가지고 몇 기세요? 필승 1161기입니다. 해병대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육군 나왔어요. 아, 예. 매출 인증 준비되셨나요? 예. 보편적인 게 이 부가세 과세표주 증명원이라고 상반기의 매출이에요. 제가 이제 법인이랑 개인 사업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쪽이 상반기에 6개월 동안 이제 이게 15억 정도 된 거고 또 개인 사업자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5억 정도 나왔네요. 뭐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할 예정이라 뭐 한 보수적으로 3, 40억 정도는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럼 월로 환산하면 대략 3에서 4억 정도 하시는 거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3, 4억 정도는 나오고 월마다 등락폭은 좀 있어요. 어떤 달은 뭐 5, 6억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달은 뭐 2, 3억 나올 때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그러면은 대표님 그럼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순이익은 사실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액수로 정도? 따지면은 뭐 한 달에 3억 정도 한다 치면은 뭐 한 6천 정도 될 거고 제가 제일 많이 찍은 게 이제 1억 1천만 원인가 이제 올해 한 4, 5, 6월 계속 그렇게 찍었어서 이제 그래서 유튜브명이 1억 맵이 된 거고 지금은 좀 더 키우고 있어요. 또 쿠팡도 한번 또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게 어제가 이제 10월 10일이었는데 이제 판매는 한 750개 하루가? 정도 팔렸어요. 그래서 뭐 아이템을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요 매출은 이제 사실 이제 요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매출이 3,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매출은 아니고요. 그 쿠팡에는 할인 쿠폰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쿠폰 적용되기 전 매출이라 실제로는 1,000만 원 초반 정도 나왔고 뭐 하루 매출? 예, 10월 9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0개 정도 팔렸거든요. 이야. 그래서 뭐 하나당 뭐 그냥 10,000원이라고만 계산해도 한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몇 개 정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스큐가 8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진짜 소수로 하시네요? 네, 원래는 5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5개로 1억을 올해 초에 찍었거든요. 이렇게 매출 이루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쿠팡으로 치면. 근데 이렇게 1년 만에 매출이 확 늘어났던 이유가 있다면 좀 일단 1번은 쿠팡이라서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이 많고 고객이 많고 트래픽이라고 표현하는데 트래픽이 많으니까 내가 일정 부분 이상 퍼포먼스나 노력을 하면 그 트래픽을 쫙 땡겨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트래픽이 적은 플랫폼에서 한다면 사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한정적인데 사실 쿠팡은 다 쓰잖아요. 전 국민이 쓰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카테고리 1등, 2등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2번은 제가 이제 머리를 밀었어요. 사실 그때 매출이 좀 제 기준에 만족이 안 돼서 좀 더 쿠팡에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사실 또 돈을 애매하게 잘 번다? 뭐 이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그럴 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좀 자만감도 있고 머리를 밀고 진짜 한 3달 정도는 약간 감옥처럼 이 안에서만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바로 그 다음 달에 튀어나왔고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성장을 하면서 순이익 1억을 달성을 했다. 방금 전에 보여주신 매출이 로켓그로스로만 나온 거예요? 100% 로켓그로스입니다. 100% 로켓그로스? 네, 네. 근데 로켓그로스는 제가 알기로는 판매 수수료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되죠?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10.8%의 수수료를 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판매 수수료고 입출고 배송비라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택배비. 쿠팡맨이 이제 고객한테 배송을 해야 하니까 그 택배비가 나가는데 사실 계산해보면 그리 크지는 않아요. 타 플랫폼에 비해서 비싼 건 맞지만 결국에 나만 비싼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여기 판매하고 있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팔려면 결론적으로 이게 팔리는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안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런 안목이 좀 좋으신 편인가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당연히 저도 없었죠. 안목이 없으니까 안목을 찾으려고 막 수십 개의 상품을 등록을 한 거죠. 없으니까 안목이. 그래서 여기서 잘 팔리면 그거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 안목을 키우는 눈을 먼저 익히고 몇십 개를 찾을 시간에 단 하나를 찾자. 그게 성공 확률이 결론적으로는 더 높더라고요. 대표님만의 그 잘 팔리는 상품 고르는 팁 같은 게 좀 있나요? 1번은 그러니까 큰 시장을 찾아야 돼요. 뭐 애매할 수 있지만 누구나 쓰고 집에 뭐 하나씩은 갖고 있다든지 또는 뭐 이런 계절에 이런 시기에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는 게 일단 1번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보통 이미 잘 파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대기업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과연 판매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시장을 들어가거든요. 수요가 많이 없고 경쟁이 약하고. 근데 반대로 경쟁이 약하고 수요가 작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벌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데에 들어가서 내가 사실 1등을 하지 않아도 중간만 위치하더라도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시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 큰 시장을 확인하는 법은 쉬워요 사실. 왜냐면 쿠팡 안에서 정보도 요새 제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리뷰 9999 있죠. 그런 시장이 큰 시장인 거예요. 이미 리뷰도 굉장히 많고 뭐 몇 년 전부터 팔고 있었고 앞으로 몇십 년 뒤에도 계속 쓸 아이템들 저는 그게 큰 시장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옮겨 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팔레트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그 로켓그로스에 보낼 때는 초록 색깔이 이제 아주 팔레트라고 아주라는 그 회사 있거든요. 그 네. 팔레트 아니면 빨간 색깔 KPP라고 그거 2개만 돼요. 그래서 애초에 쿠팡 정책이 그래요? 예. 옮길 수밖에 없는. 요거 왜 까는지 아세요? 랩을 칠 건데 안 깔고 하면은 얘랑 같이 이제 돌려야 되는데 밑에 있으니까 돌리기가 어려워. 네. 높이를 맞추는 꿀팁. 경험에서 나온 네, 불편해 보이는 짬밥에서 우러나온 바이브라고 하죠.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랩 돌리는. 진짜 랩은 진짜 누구 돈 주고 맡기고 싶어. 기계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몇백만 원이던데. 아니 근데 순위니까 억대로 나오시는 분이 몇백만 원 비싸다. 차는 지금 가지선 바꾸시면서 아니 랩을 뭐 쌀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뭐 한 달에 뭐 몇 번이나 돌린다고. 이게 보기에 쉬워 보이죠? 이거 안 쉬워요. 이거 힘들어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기계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리니까 또 힘드네. 오케이. 오, 손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쿠팡에서 가지러 오는 거예요, 직접? 그쵸. 신청을 하면은 가지고 오게끔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내가 차를 불러서 보내도 돼요. 2개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두 팔레트 수량은 가지러 오라고 하는 게 싸요. 동탄 요 앞에 동탄이거든요. 네.
동탄으로 가는데 이 한 팔레트 가져가는데 비용이 25,800원인가? 뭐 괜찮죠 나름? 택배로 보내려면은 이거 택배비만 해도 4, 5만 원 나올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쿠팡 막 레드오션이고 지금 잘 파는 사람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네. 막 첫 진입하는 사람들 이거 절대 못 판다 그러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해보고 뭐 배워야지라든지 이런 마인드면은 전자가 맞고, 레드오션이고 잘 파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들 중에 하나고, 결국에 잘 파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 파는 사람 안에 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드는 방법만 안다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대표님 어쨌든 지금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네. 직장 생활 같은 거 그런 건 안 해보셨어요? 했죠. 많이 했는데 거의 이제 3일에서 뭐 길면 3개월? 이 최대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그러게요. 결론적으로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았냐 그럼 또 궁금할 텐데, 첫 번째로는 제 성향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지시하고 뭐 그렇게 안 하면 혼나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두 번째로는 돈이 사실은 고정적인 거.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뭐 잘해도 큰 폭으로 급여의 인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반대로 생각한 거죠. 내가 그러면 왜 굳이 열심히 해야 되지? 그냥 나가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겠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발전도 없고 뭐 배울 것도 딱히 없고, 내가 거기 오래 있는다고 해서 뭐 나와서 뭔가를 내가 차리는 것도 되게 애매한 그런 일들이었고, 결국에 내가 이거를 20년, 30년 뒤에 계속 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일들로만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봤어요. 뭐 차도 중고차, 신차 다 해봤고, 뭐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저는 이제 알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집이 뭐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 이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1원도 안 받았거든요. 그때도 핸드폰비나 뭐 이런 대중교통비 이런 거 다 제가 충당을 하면서, 그때 이제 피자집, 뭐 치킨집, 뭐 배달부터 해서 그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음식점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대학교 가서는 그때 대리운전을 이제 처음 했어요. 그때 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17,000원짜리 대리 잡으면 2만 원 주면서 3,000원은 됐다. 근데 그 3,000원이 하루에 막 5명, 10명이면 그것만 해도 돈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사실 대리운전만으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벌었어요. 오. 10년 전에.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벌었던 이유가 저는 딱 그 마인드는 있었어요. 보통 저녁 7시 먹고 나가거든요. 근데 하루에 10만 원 못 벌면 안 들어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새벽 5시건 아니면 반대로 10만 원 벌면 들어오자. 예, 그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온라인 사업 하시면서 어쨌든 계속 잘 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리셀이란 걸 했는데, 리셀이라는 게 사실은 뭐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건을 올려야 되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직원을 뽑았어요. 심지어 그 직원은 제 친동생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알겠다, 뭐 납득이 되는 이유여서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파는 물건을 싹 다 훔쳐가지고 본인이 이제 올려서 팔고 있던 거죠, 뒤에서. 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고 한번 날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좀 솔직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지인인데, 남도 아니고. 그때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위기였는데 또 기회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고 나서 그 구조를 바꿨어요. 이게 직원 없이도 할 수 있는 리셀로 바꿔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순이익도 사실 더 오히려 올라가고, 뭐 직원도 나갈 급여가 안 나가니까 그 돈도 수익이 되고. 쿠팡에서도 위기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큐가 작잖아요. 네. 초기에는 스큐가 50개였단 말이에요. 제가 대출을 그때 풀로 받아가지고 한 2억 정도 받아서 1억 5천만 원어치를 시작과 동시에 샀어요. 왜냐면 뭐 이거 몇백 개, 이거 몇백 개 이렇게만 사도 금방 1억이 넘더라고요. 빠르게 좀 결과를 내고자 질렀죠. 근데 결과는 이제 처참히 팔긴 다 팔았는데 본전을 겨우 건지었으려나? 몇 달 동안 해서. 그때가 이제 거의 좀 마지막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계속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원동력 같은 거 좀 있어요?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어요, 그때.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뭘로 갚지? 고민을 해봤죠. 제 빚이 4억이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도 거진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빵원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4년 뒤에 또 몇 살이지? 뭐 이런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1,000만 원씩 매달 갚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돌아와도 이커머스였던 거고, 여기서 실패한 거 여기서 성공하자, 끝장 보자, 그 마인드로 다시 마지막 진짜 도전한 거예요 그때. 어쨌든 지금 한 4년 정도 이커머스를 지금 하셨잖아요. 네.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떤 분들이 좀 이커머스 하시는데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솔직히 돈 진짜 벌고 싶은 사람이 해야 돼요. 큰 돈 벌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작게 벌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돈을 쫓지 마라. 그 말도 맞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돈에 미쳐야 돼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1번 전제예요. 그 2번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면은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 돈을 찾아 헤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그렇게 좀 부지런하고 사실 자기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 이 하면 너무 좋고, 또 세 번째는 좀 고된 일이나 뭐 힘든 일 해보신 분들 많거든요. 사실 다 일이 힘들지만 진짜 매일 아침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고 또는 막 쉬면 안 되고 막 몸을 쓰고 이런 걸 하시던 분들이 이커머스 세계에 온다? 사실은 그 정도의 노동력에 반의 반도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처음에 상품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힘들겠죠. 근데 그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이 힘든 거라서 멘탈만 좀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 이커머스를 경험한다? 대박이에요. 월순위 1억까지 찍으셨잖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뭐 장하다라든지.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저거. 부모님이? 그러니까 뻥이다. 말이 되냐? 너 통장 까봐라. 내가 무슨 1년에 매출이 1억인데 네가 어떻게 1억을 버냐? 안 믿다가 최근에는 또 제 유튜브도 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집에도 좀 도와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젠 믿죠. 이제 또 웃긴 게 이게 명절 같을 때 원래 자식이 부모한테 절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 용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회장님이라고 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싫진 않아요, 마냥 부모님이니까. 그리고 그간 30년 동안 속만 썩였거든요, 진짜. 학창 시절 때도 많이 속색이고 모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부모를 제가 또 부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니까 되게 대견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막연하게는 1억이라는 숫자가 되게 저는 이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수익 1억 그거는 달성을 했고 40살 전에 100억을 모아보는 게 이제 첫 번째 꿈이에요. 뭐 두 번째는 만약에 100억을 모았다고 하면 그 100억을 이제 사실 뭐 써야 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갖고 있다가 죽으면 뭐예요, 그죠? 아까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돈 쓸 때 되게 좋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100억이 있으면 돈을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준다든지, 저는 이제 먹고 살만 할 거니까 그때 가면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진짜 이런 사관학교를 이제 취미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양성하는 거 약간 이런 것도 진짜 해보고 싶고, 또 다른 외적으로는 저희 이제 부모님 남은 인생을 좀 진짜 편하게 너무 살게 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일하거든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는 거.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